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혁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자연인이 됐는데요. 아크로비스타로 언제 돌아갈지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며칠이 걸릴 듯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오늘 오후라도 지금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냐. 아크로비스타를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아크로비스타인데요.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그 옆에 법원이 있어가지고 법원에 재판에 영향이 있다라는 이유로 또 집회를 불허하고 뭐 그랬답니다. 하여튼 이 아크로비스타로 이제 일단은 돌아가셔야죠. 왜냐하면 다른 데를 또 경호상 알아본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그걸 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가셨다가 거기에서 이제 찬찬히 다른 데로 가신다면 알아보면 되겠죠. 지금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인데요. 현직 대통령 신분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관저를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 준비 등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이사는 뭐 또 이사고 몸은 또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가 살던 곳이어서 뭐 또 와서 또 거주하는 거는 또 아파트고 큰 불편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몸이 나오고 이삿짐을 옮길 것인지 아니면 이삿짐과 함께 같이 몸이 나올 것인지에 따라서 오늘 옮기든지 아니면 조금 더 계시든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말이죠,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 사흘 더 청와대 관저에 머무른 뒤 10일 오후 청와대 관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당시 사저로 돌아갔죠. 당시 삼성동 사저가 노후하고 장기간 공실로 남겨지면서 난방시설 고장 이런 것들 때문에 거주 여건이 미비했고, 그래서 3일이 더 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06년 김건희 여사의 명의로 2006년 이때 아크로비스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이곳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했지요. 2010년부터 청와대로 들어가기까지, 용산으로 들어가기까지 거주를 했습니다. 3년 전이죠. 대통령실 집무 공간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쪽이 이제 공사 때문에 6개월가량 사저에서 머물면서 여기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때 사실은 출퇴근을 하면서도 경호 경비 이런 것들이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전혀 낯설지는 않죠. 여기 와서도 경호 경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이 아크로비스타가 말이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별도 경호 공간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요. 보통은 별도 경호 공간을 마련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고 또 주민 불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주거지를 이제 택할 가능성도 있고, 제3의 주거지에서 임시 머물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통상 사저에 별도의 경호동을 두지만 아크로비스타의 경우 그런 공간을 마련할 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계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말이죠, 9월 5일 정부가 대통령 퇴임 후 사저와 경호시설 마련을 위해 14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는 이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시가 확정되지 않아서 세부 예산은 추후 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 대통령도 퇴임 후를 대비해서 사저와 경호시설 그런 어떤 예산을 짜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파면이 되는 바람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경호와 경비는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부부는 향후 5년 동안 경호처의 보호를 받게 되고, 경호 수준은 현직 대통령 때보다 조금 낮아지게 됩니다. 어쨌든 경호는 이제 있습니다. 파면이 됐다 하더라도 경호는 받게 되고 최소한의 비서관을 또 두게 됩니다. 그래서 경호 인력은 말이죠, 지금 경호 인력 중에서 또 몇 사람이 아마 차출이 되겠죠. 그리고 비서관도 지금 비서관들 중에서 또 몇 사람이 따라가서 그 비서를 하게 되는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아크로비스타를 언제 돌아가느냐, 언제 밖으로 나오시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관심사고, 지금 이제 자연인이 됐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설죠. 자연인이 된 것이 바로 뭐 몇 시간 전이고, 그리고 또 너무나 급작스럽게, 사실은 우리 자유우파에서는 윤 대통령의 복귀를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이거를 보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말이죠.
위법, 위헌이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물론 이제 국회에 군인을 보냈다는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였어요. 그걸 갖다 끌어내라고 했냐, 뭐 또 끌어내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뭐 회의가 방해됐냐, 그 다음에 또 정치인 체포 명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또 시행이 됐냐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얼마든지 이거를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정말로 비상계엄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의 과실 내지 오판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파면 정도로 볼 것이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파면 정도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 특히 절차 위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국민만의 목소리가 아니었고 법조계의 그 헌법 학계의 거두, 또 뭐 법조계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많이 냈단 말이에요.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 정도로 가지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의 그 입법 독재가 너무나 심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것이 방어적 차원으로 하나의 방어적 민주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저 우덜법 연구에 빼놓고 이 우파 연구관들은 재판관들은 그렇게 이거를 얼마든지 각하나 기각으로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봤던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충격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용산 관저를 나오게 시게 되면서 누구보다도 지금 들리는 말에 얘도 그렇고 대통령 본인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대통령 본인은 약간은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영부인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아크로비스타로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내지는 지금 사절을 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은 준비가 안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하루 이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당장 뭐 누가 비우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하시되 만약에 정말 불편하시면 그냥 몸만 먼저 나오셔서 어디 거주하시고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시간을 갖고 조금 준비를 해서 가시고 싶은 대로 가는 것도 괜찮다. 그것이 서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 근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저 문재인이 말이죠. 퇴임한 후에 하나의 성지를 만들었는데 우리도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무슨 개인적인 착복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뇌물을 먹은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 영향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한 곳에 자리를 잡으면 우리 자유우파의 성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기도 있고 인기 여전합니다. 지지율 여전합니다. 파면될 때도 지금 지지율이 40%를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영향력이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파들은 말이죠. 윤 대통령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자기가 자기 힘만으로 뭐 대권을 잡는다든지 그게 어려울 겁니다. 결국 그러면 윤 대통령의 어떤 정책 영향력은 계속 있는 거니까 그것을 잘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조도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강신업 TV입니다.